믿었던 주식, 지금 마이너스 80%인데 어쩌죠? 모아놓은 현금 대부분을 주식에 다 넣었습니다. 2년 전 코로나 때를 큰돈 벌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제넥신, 대웅, 코미팜 등을 매수했습니다. 하락장이 찾아오고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반토막보다 더 심한 상황이 됐어요. 지금은 원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을지 최대 고민이에요. 주식으로 본 손실 금액은 1억을 넘었고 매달 나가는 대출이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바이오주 백신주라고 매수한 제넥신이 제일 고민입니다. 이제 와서 내가 왜 여기에 투자했지 생각해보면 딱히 이유가 생각나지는 않아요. 2년 전 경기도 군포에 내 집 마련하면서 투자한 주식이 더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재산 넣은 주식을 팔지 않고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일으켜서 매수했죠. 저랑 제 남편의 주식 계좌를 보내드릴게요. 당장 손절하자니 1억 넘게 잃는 거라서 진짜 잠이 안 오네요. 김현주님, 너나이님, 저희 부부 좀 도와주세요. 상황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두 분이 20대 신혼부부신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코로나 때 조금 처음에 이제 수익을 보신 거죠. 근데 이게 손실이 1억이 넘어요. 저희한테 보내주신 다른 자료를 보니까 이분들이 주택담보대출하고 신용대출을 포함해서 지금 6억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지금 저희 물려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게 좀 고민이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는 거는 사연에 써 있었지만 이거 해서 이것도 주식에 들어간지는 지금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그거지. 이제 처음에는 뭐 주택담보대출 이런 거 없이 적당히 집을 샀는데 우연히 코로나 때 막 야 지금이 돈 벌 기회다 하고 돈을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을 넣었어. 근데 막 올라. 야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더 할까? 해서 이제 담보대출 받아. 소름 돋아 지금.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는 사실 좀 이해는 돼요. 왜냐면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초반에 그랬었고요. 저도 초반에 좀 올라가니까 투자한 게 막 대출도 내서 투자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힘들기도 하고 막 돈 막아야 될 때 진짜 힘들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이분은 진짜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대표님도 이렇게 주식 투자하시면서 힘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요. 제가 이제 주식하면서 뭐 여러 번 힘들었는데 그 중에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냐 하면 팀장님은 너무 잘 아시는 9.13 대책 기억나세요? 9.13 대책, 그쵸. 그때 몇 가지 이제 정책이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대출이 막히는 정책이 있었어요. 뭐 15억 이상은 대출이 안 나온다. 뭐 9억 이상은 40%까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LTV 규제. 저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제가 지금 달력이 정확히 없어서 모르는데 9월 첫째 주에요. 제가 집을 샀어요. 집을 얼마나 사고 싶었냐면 그때 아마 잘 기억나실 건데 연락을 하지 나한테. 그때는 정말로요. 집 보러 가잖아요. 장난하면 보면 5천만 원. 진짜 보면 5천만 원 올려요. 그래서 제가 집을 못 보고 산다고 했어요. 오케이, 알았어. 가계약금 넣고 그날 아침에 그 부동산 가가지고 계약금 넣고 제가 그날 오후에 이태리 출국이었어요. 이 소렌토 해변에서 누워 있는데 핸드폰을 켰는데 뭐 인터넷 네이버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규제 나왔다. 규제 나왔다. 9.13 이거는 큰일이다. 그러고 나서 이게 터졌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돌아왔어요, 집에. 근데 문제가 제가 가진 집이 두 채가 있었는데 그때 안 팔리고 내가 산 집은 15억이 넘었거든요. 대출이 안 돼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저는 완전 멘붕에 빠졌는데 집이 있으셨구나. 자금이 난리 난 상황이고 근데 그때 2018년 10월이 여러분들 부동산한테만 큰일이 아니었고요. 주식쟁이들한테는 그 트럼프랑 시진핑이랑 대판 붙은 때예요. 미중 무역 분쟁이 터져가지고 코스피가 30일 내내 떨어지면서 30%가 떨어진 지금과 비슷한 때였거든요. 그때 제가 주식을 팔았어야 돼요. 주식을 팔아야 이제 아파트를 메꿀 거 아니에요. 그러네. 여기가 안 팔리니까 기존에. 근데 주식이 빠지는 거예요. 주식이 엄청 빠지는 거예요. 진짜 근데 미친다 이거. 저는 그래도 그때 깔깔대고 난 주식 잘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게 제가 갖고 있는 주식 하나 있었는데 몰빵이었는데 그게 되게 잘 됐어요. 그래서 2018년 10월 한 26일까지는 내 주식은 계속 올랐어. 그래서 오케이 뭐 좀 이거 갚고 나서 나중에 부동산 좀 여유 있게 팔아서 메꾸면 되지 했거든요. 근데 28일인가 실적 발표를 하더니 하한가 많은 거예요. 그날이 중도금 납입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꼬이려면 이렇게 꼬인다니까 진짜. 근데 나도 못 팔기 너무 싫은 거죠. 왜냐면 이거는 일시적으로 실적이 잠깐 안 나온 거니까 다음 분기 3개월만 기다려주면 되는 건데 결말 말씀드리면 제가 사채를 줬어요.
그래서 회복한 다음에 다시 메웠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일이 왜 일어났냐 제가 뒤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너무 조급했던 것이 이 집을 사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하는 게 저는 좀 그때 길어가지고 4개월인가 있었어요. 근데 4개월이면 무슨 일도 일어날 수 있고 맞아. 사실은 주가가 떨어졌을 때 반등하기가 되게 작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그때 계약했을 때 주식만 팔아놨어도 그런 일이 없었을 거잖아요. 근데 4개월 동안 조금만 오르면 난 더 좋은 때 그렇지. 주식도 좀 엑시트하고 부동산 갈 수 있지 않을까 했거든요. 베스트를 본 거죠. 그러니까. 멍청한 거죠. 그치. 사실 투자할 때는 이 베어 케이스를 봐야 돼요. 워스트를 봐야 돼요. 워스트를 봐야죠. 워스트에서 내가 자금이 묶이지 않을 수 있나? 견딜 수 있나를 봐야 되는데 이게 뭐 프로 매니저도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그런 실수 한 적 있어요. 저도 초반에 전 부동산만 했으니까 3개를 한 번에 샀거든요. 3개가 다 전세가 안 나와요. 전세 레버리지를 맞춰야 돼요. 네네네. 진짜 잠이 안 와. 지금 이 사연자분이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미쳤어 이럴 수 있는데 사실 우리 돌아보면은 저나 김현 대표님 같이 이거 투자에 되게 어느 정도 훈련이 돼 있는 사람들도 어떤 순간순간에는 그런 선택들을 하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또 지금부터 잘 복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지금부터 어떻게 이거를 잘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전화 통화를 한번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걸로. 저는 이 얘기는 하시길래 광고 후에 오겠습니다 이런 줄. 안녕하세요, 김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제일 궁금한 손절을 언제 해야 될지 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넥신이라는 회사를 많이 투자하셨잖아요. 네네. 이 제넥신이라는 회사가 카카오뱅크가 예대 마진으로 돈을 번다라고 하면 제넥신은 어떻게 돈을 벌어요? 사실 회사에 대한 공부는 하지 않고 매수를 했습니다. 백신 관련 회사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매수한 이후에도 앱 닫아놓고 안 보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 공부 안 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럴 때 이제 언제가 타이밍이냐, 손절 타이밍이냐라고 말하면 제가 몇 월 며칠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거는 거짓말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주식들은 너무너무 안타깝고 짜증나지만 하루라도 빨리 팔아야 돼요. 근데 다만 이런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팔고 나서 올랐을 때 저를 욕하는 건 괜찮은데 본인이 후회하거나 나는 정말 안 되는구나. 이랬어는 안 됐어.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파시면 1억이 손절됐다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지금 남은 돈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20대고 그 1억은 인생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보다 한 10살 어리다고 봤을 때 충분히 회복하고도 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다시 남은 돈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중요하지 이게 얼마나 조금 빨리 조금 더 회복했을 때 해야 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거는 오히려 조금 더 요행을 바라는 거고 그러니까 마지막 실패라고 생각하시고 내일 한국 주식인 것 같으니까 내일 다 팔고 깨끗이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알겠습니다. 너무 어렵죠? 네. 하지만 지금 안 판다고 해서 손실 1억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건 마음속에 없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에요. 지금으로부터 더 확실하고 내 마음이 편하고 더 잘 오를 주식 또는 그런 자산으로 갈아타는 게 더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전 주식은 모르지만 투자는 그래도 좀 알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든 일들이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되게 힘들었던 일이 있고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힘든 순간순간들이. 네네. 그리고 그 순간에는 그 일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나한테 제일 중요한 일이니까 그게. 근데 시간이 5년, 10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이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일이 될 때도 있어요. 지금 아마 우리 감자와 고구마님한테 지금 이 주식 계좌가 너무너무 힘든 일일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답을 드리기로 저희가 결정을 하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본인들은 본인의 상황을 알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내가 여기에 감정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주식에.
이제 저나 대표님같이 투자를 해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는 거에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 이 사람들의 소득,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이거를 교훈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이걸 바탕으로 행동을 바꿔서 내가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투자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5년 뒤, 10년 뒤에는 이 1억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다 경험으로 그렇죠. 예,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힘들었던 거 생각해보면 돼요. 그땐 그게 죽을 것 같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용기를 가져야 돼요, 지금은. 그리고 그 집을 내가 잘 샀는지 잘 모르겠다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거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힘든 게 뭐냐면 제가 보기에 두 개거든요. 하나는 주식이 계좌가 마이너스인 거, 파란불인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돈을 맞벌이로 버는데 실제로 쓰는 건 거의 없고 모이지도 않는 거. 첫 번째는 대표님이 답을 주셨다 생각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돈이 어디로 많이 나갈까를 봤을 때 대출 이자가 압도적이에요, 지금. 그죠? 네, 금융비용이 압도적이잖아요. 그럼 이걸 줄여야 돼요. 이걸 줄여야 뒷날을 도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돈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 이걸 훗날을 도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그걸 줄여야 되고, 그걸 줄이는 거에 있어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실거주예요, 지금. 지금 제가 보내주신 아파트, 의왕에 있는 아파트가 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잘 사셨다는 거. 네, 좋은 가격에 사셨어요. 좋은 시기에. 왜냐면 이 집을 지금 4억 6천 정도에 사셨는데 여기 지금 전세 실거래가 4억 3천에 찍혔거든요. 얼마 전에. 네. 제가 찾아보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집은 이제 마진이 거의 왔다는 거예요. 전세가 밑으로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집을 팔진 않아도 돼요. 다만 이 집에 돈이 대출이 너무 많이 묶여 있으니까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고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임대를 줘야 돼요. 전세를 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여기 전세를 뭐 한 3억 8천에만 주면 지금 6억 3천 중에 대출이 절반 이상이 줄잖아요. 네. 그러면은 두 분이 금융비용이 많이 줄어들겠죠? 조금 힘드시겠지만 거주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집으로 옮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정리해 볼게요. 주식은 아쉽지만 손해를 좀 봤어요. 네. 집은 잘 샀죠? 집은 잘 산 거예요. 그럼 1대1인 거예요, 이제. 네,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다. 한 골 먹고 한 골 넣었으니까.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한 골 더 있습니다. 아, 한 골 더 있어요? 네, 제 명의로 아파트가 또 하나 더 있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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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제가 봤는데요. 네, 그것도 일단은 전세를 주면서 그건 좀 버텨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알겠습니다. 네, 그거는 뭐, 먹은 것도 아니고 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1대1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다 네. 겪어내야죠. 좋습니다.